네, 매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 또는 전 전세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거 잘못 설명했죠? 물론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차인이든 상가건물 임차인이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화된 효력은 발생하죠. 이제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지 물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권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화되는 것일 뿐이고 더더군다나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경매 목적물 경매 신청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2번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제시 외에 건물 등기부등본 제시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증서만 있으면 건물 등기부등본 제시 없이 확정일자 받을 수가 있죠. 단 주택임대차 계약서라면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등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3번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도 전입신고일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항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대항요건을 구비해도 대항력은 그 2일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확정일자를 비록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2일 0시에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인도일이나 전입신고일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4번 상가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일 때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 물권이 아니라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라고 한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것이고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범위를 주택은 예전부터 2분의 1이었지만 상임법은 3분의 1이었었던 것을 2분의 1로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해서 틀리는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 아주 높은 것입니다. 5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해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경우는 상임법은 물론이고 주임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도 여관, 호텔, 펜션 이런 것은 주임법의 적용 대상일 수 없듯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는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번 질문.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 미만의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미만의 약정이 있었다면 주택임차인은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인은 그 2년 미만의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임법도 상임법도 모두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편면적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죠. 7번 담보가등기가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낙찰이 되더라도 말소되지 않을까요? 담보가등기도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와 함께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여서 선순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다면 담보가등기가 소멸기준이고요. 소멸기준 권리는 소멸함으로 경매 절차에서 인수가 되지 않죠. 말소가 됩니다. 만일 최선순위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가 있었다면 그 보전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담보가등기는 가장 먼저 설정되어도 소멸기준 역할을 하니까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8번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에 채권상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확정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완납해도 대금 완납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9번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매각 기일에 실시하는 그건 기일 입찰이지 기간 입찰이 아니고 입찰 기간 내에 실시하는 건 기간 입찰이지 호가 경매가 아니죠.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의 방법, 기간 입찰의 방법, 그리고 호가제의 방법 세 가지 중 집행법원이 선택으로 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10번 질문.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 경매 대리 행위는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어찌해야 된다? 직접 출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중개 완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이행은 방문 신고한다면 중개 완성 시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경매 대리는 그것도 인정되지 않고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며 직접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모두 해설을 마쳤습니다.